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문덕입니다. 자, 오늘은 59강 하겠습니다. 59강. 내일 모레 환갑이야, 환갑. 네. 자, 우리 열심히 해서 정말 내일 모레 환갑 하겠네요. 다음 시간에 환갑 잔치 좀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접두어 DI부터 해서 지금 기타 접두어 오늘 뭐 한참 가서 아주 열심히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빨리 해야지. 자, 첫 번째. 지난번에 말한 대로 우리 재온 디거미 소개하면서 DI도 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듀엣도 있고 듀오 이런 말 하기 때문에 DU나 DI 둘 다 투라고. 첫 번째, 딜레마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외래로 쓰는 거 들어봤죠? 이거 쓰시잖아. 어머, 미순아, 나 딜레마에 빠졌어.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딜레마는 왜 투냐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한글 기가 막힌 게 있죠. 바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진퇴양난 박스 쳐놓으세요. 거기 양자를 그냥 한자 잘하니까 정말 수업하기 편하잖아요. 저 인간 맨날 저 한자만 써가지고 뭐 그러지 말고 이거 보세요. 정말 대단하지? 그래서 이야, 진퇴양난. 양쪽이 막힌 거야. 앞쪽으로 가니까 이 퇴자를 못 쓰겠고 뒤로 가니까 난자를 못 쓰고 이것도 진퇴양난이야. 이게 둘 다. 예? 아무튼 양쪽이 막혀 있는. 예를 들어서 그 남자하고 계속 사귀자니 마음에 안 들고 그만두자니 애를 뱉고 뭐 이런 식. 뭔 소리야. 아무튼 이런 경우를 이제 진퇴양난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경우. 자, 여러분 저 밑에 뉘앙스 가서 좀 보죠. 우리 궁지와 곤경의 단어들입니다. 거기 보시면 predicament부터 해서 딜레마 있고 quandary, 그 다음에 plight, scrape 등 쭉쭉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요 거기 딜레마에 보면은 근데 여기는 모든 단어들이 전치사 in을 써요. 그래서 be in 뭐뭐 이렇게 하면 바로 여기 있는 것들 궁지에 빠져 있던데 딜레마도 물론 그럴 수 있어. 자, 거기 be in a dilemma 가능해요. 그런데 on을 쓸 때는 on the horns of a dilemma 주의하셔야 돼. horns를 쓰면 on이고요. in을 쓸 때는 바로 딜레마야. be in a dilemma, be on the horns of dilemma. 이해돼요? 구분하세요. 그래서 딜레마만 나오면 in 쓴다. 오케이. 그 다음 밑에 fix나 jam, pickle 큰 뉘앙스 차이 없이 다 궁지나 이런 걸로 알아두시고요. 우리 그렇죠. 교착 상태란 말이라는 의미로 어떤 막다른 골목이란 말로 궁지. 회담 같은 거 한때 북한과 미국이 무슨 회담하는데 막다른 그럴 때 썼던 말 옛날에 많잖아. deadlock이라든가 어때요? 교착 상태나 난국이란 말로 impasse라든가 기억해요? 얘들도 결국은 동요돼요. stand still 가만히 서 있으니 옴짝달싹 못하니 역시 막혀있고 딱 막힌 상황. 이것도 일종의 궁지 곤란의 동요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고 옛날에 디스트레스와 함께 다 곤란과 함께 배웠잖아요. 이거 말고 수거를 좀 알려드리죠. 여러분, in hot water, 뜨거운 물 속에 들어있는 이게 대단한 곤경에 처하는 in hot water라고 합니다. 오케이? 또 in dire strait도 많이 쓰는 표현이야. 이 dire strait, strait가 역시 해협인데요. 무시무시한 해협에 배가 세상에 소용돌이 치는 해협에 있다고 했죠. 우리 옛날에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명량해전 12척으로 200척을 깨부신 그 울돌목이라는데 TV에서 봤잖아. 물살이 장난이 아니거든. 여기에 배가 들어있으면 여기에 저 한강 시민공원에 있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타는 오리배가 들어있어. 남자애가 아무리 오리를 돌려도 오리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아주 대단한 곤란에 처한 거지. 절대로 오리배 갖고 거기 가지 마세요. 그 다음 자, 이번에 보시면 듀얼이 있는데요. 듀얼. 결투라는 듀얼. 둘이 사는 2인 결투야. 싸움 중에서 둘이 사는 싸움을 가리켜요. 여러분 이걸과 이 듀얼은 다르죠. 이건 이중으니까 당연히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D2L은 2인 결투다. 자, 세 번째 바로 duplicate. 참 유명한 단어고 AT로 끝나는 많은 단어들은 동사할 때는 ate. 여기도 이제 지겹지? 우리 지겨워지는 게 목표로 했어. 오케이. duplicate 할 때는 copy처럼 복사하고 모방하다. 그 다음에 형사 명사 할 때는 복사, 복사본, 또 복사된, 그러니까 가짜의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좋아요. 그 정도 이해하시고 이제 11과에 dia로 가겠습니다. dia, dia는 through, 통과를 나타낸다.
뭐 꿰뚫고 관통하고 지나가는. 사실 뭐 기본 단어인 dialogue 있죠. dialogue. 대화라는 게 로그가 말이 돼서 이 사람 저 사람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통해가는 말 뭐 이런 식이거든요. 자 밑에 보시면 diagnosis가 나왔습니다. 바로 진단. 진단이 뭐겠어요? 환자를 앞에 딱 놓고 환자를 좀 꿰뚫어 보는 거 아니겠어? 그런 점에서 dia가 들어있는 이런 점을 이해하시고 밑에 저 유명한 오진이라는 세상에 밑에 erroneous diagnosis 오진 의사들의 아주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오진 의외로 그 뭐라 그러지? 뭐 잘못된 진단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오진이라고 하는 거죠. 이왕 나온 김에 여러분요. 우리 prognosis라는 표현 이쯤에서 챙기죠. 이게 뭐냐는데 이거는 이게 우리 사전에는 아마 예후라고 돼 있을 거예요. 예후. 예후가 뭐냐면 예후나 그 예단인데 이걸 가지고 쌤이 퀴즈를 하나 내죠. 퀴즈보다 이거는 간단한 질문. 여러분 prognosis가 먼저 할까요? diagnosis를 먼저 할까요? 만약 의사가 prognosis를 먼저 하는 의사는 그 의사가 환자입니다. 이걸 나중에 해요. 여러분 예자가 미리 예자 맞거든? 근데도 나중에. 왜? 그러니까 병명 알아내는 게 diagnosis고 그 다음에 prognosis는 그 병의 진로를 예측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런 점에서는 얘를 나중에 한다는 거예요. 이런 점은 대단히 주의하셔야 돼.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diagonal. 역시 수학에서 바로 대각선의 간단하게. 오히려 괄호 안에 쌤 바이어스 편견인데 이게 왜 들어있어요 하던데 사실 바이어스도 원래는 사선이란 뜻이 있습니다. 하긴 편견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눈을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쟤는 나를 항상 삐딱하게 봐. 삐딱하게. 오케이. 그런 점. 이런 점에서 바로 사선 그러다 편견 이렇게 통해지는 단어라고. 오히려 바이어스도 좀 제대로 알아두시고 자, 세 번째 역시 다이렉트는 간단한 방언 사투리가 나왔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사투리. 밑에 보면은 방언의 사투리가 있어요. 밑에 사투리 좀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강원도 사투리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사실 우리말로는 악센트란 말, 액센트를 제일 많이 써요. 만약 강원도 액센트 하면 강원도 사투리야. 응? 선생님요. 이런 식으로. 진도가 너무 빠르대요. 이런 식으로. 뭘 빨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어찌됐건 액센트가 원래 사투리인데 dialect 있고 vernacular 하면은 vernacular가 일상어도 좋고 밑줄거서 토속어. 토속어도 괜찮아요. 토속어. 토속적인 말, 편안하게 이런 말을 vernacular. can't는 좀 달라서 아무나 일반 사람 모르는 특수한 계층이 사용하는 지지 뭐 쥐지 친다거나 이런 것들 다 일종의 이것도 특수 용어일 수 있지. 포기하는 거 지지 친다고 그러잖아. 스타크래프트에서 이런 것도 있고 뭔가 jargon은 전문 용어입니다. 이건 여러분 의사들 생각하면 좋아요. 의사들이 왜 우리 처방 내릴 때 막 우리가 못 알아듣기 이상한 막 의학 전문 용어를 쓰잖아요. 이해돼요? 뭐 법률 전문 용어, 변호사들의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말이지. 그래서 역시 jargon은 그런 느낌. 밑에 medical jargon 돼 있습니다. 것이 문제인데 도둑 사회에서 쓰는 은어. 이거는 도둑들이 범죄자들이 여러분 우리 그 마약단들이 말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전화로 마약 거래할 때 설마 그냥 전화를 해서 딱 여기 희록봉 1kg만 보내주라고 이렇게 하겠어? 그러면 혹시 도청하다 다 듣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겠지 뭐. 저 분필가루 한 0.5kg만 보내주지? 이런 식으로 딱. 아니면 뭐 밀가루 한 2kg 이렇게. 그러면 경찰이 도청하다가 분식집이네? 이러면서 그냥 탁 끊어버리거든. 근데 사실은 마약단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마약단들이 아마 내 생각에 밀가루를 쓸 것 같아. 아니면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형님이 딱 예를 들어서 큰 집에서 나온 거예요. 큰 집이 이제 교도소에 또 은어지. 큰 집에서 나오면 딱 시다바리에게 망치야. 망치가 사람 이름이야. 저 김밥 하나 주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요 앞에 김밥 천국 가서 이렇게 김밥 사다 주면은 옆구리 찢어버립니다. 뭐 어떻게 하느냐? 담배를 줘야 됩니다. 김밥이 담배야. 알겠어요? 왜 이렇게 잘하냐고? 내가 한때 시다발이었다고. 오케이.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슬랭이야 속어로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경우죠. 아주 그냥 많다 이럴 때 쓰는. 정말 아주 속어 천국입니다. 너무 속어가 많아서 막 무슨 뭐
선생님 학교 다닐 때 그런 말 없었는데 요즘 학생들이 항상 뭐 나는 미순이한테 작업할 거야. 그 작업을 한다는데 왜 그 작업이라면 거기다 쓰나? 근데 요즘에 미순이가 날 야려보내? 야린다? 이렇게 막 하고 뭐 이런 말들 다 속어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 다음에 자 그리고 나서 4번에 가시면 넘겨서 dialectic, 오케이. 변증법. dialectic, IC가 붙어있는 dialectic. 우리 변증법 이해하셔야 돼. 상식적으로도 옛날에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 정반합이라는 거 상식적으로 알아줘야죠. 정반합 기억나요? 변증법의 기본적인 그 논리적 방법론이 있습니다. 정반합 정이고 그 다음에 antithesis 뭐예요? 반. 그 다음에 합해서 synthesis 그러면 합. 그러니까 논리를 이렇게 어떤 명제 하나 만들고 이게 반대되는 명제 만들고 두 개를 합해서 그나마 이제 진리로 간다. 이런 거 변증법의 기본적인 방법론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12강의 이 이유라는 굿으로 보겠습니다. 굿. 이유가 굿을 나타내요. 율로지가 있는데 칭송, 칭찬의 동요 중에 율로지가 있어. 대신 그냥 찬사보다 칭송 박스 쳐요. 가능하면 한글 아끼자고. 이거는 이 한글이 좋아. 왜? 그냥 누가 잘했을 때, 굿 잡. 뭐 이 정도가 아니야. 이 정도 말고, 이거는 특히 고인은 살아생전에로 출발한다고. 예를 들어서 샘이 죽었을 때 누가 내 묘비에 칭송을 써주면 어떻을까요? 이러면 참 좋겠네. 고인은 살아생전에 우리 어이 선생님이셨는데 참 어이없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게 율로지가 되는 거냐? 아무튼 그래서 율로지는 뭔가 그 칭송 찬사 특히 좀 시로 쓸 것 같고 왠지 폼을 잡는 그런 식의 칭찬이에요. 자, 칭찬들 뭐 많이 밑에 보면은 동요들 편안하게 나와 있는데요. 맨 마지막 encomium 아직도 이 단어는 좀 생소하죠? 그래도 힘들어도 파악하시면 좋겠고요. 비방의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2번에 euphoria 역시 이유가 굿이군요. 그래서 좋은 그래서 뭔가 좋을 것 같은데 황홀 역시 황홀을 euphoria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은 황홀이 나옵니다. 밑에 좋은 단어도 황홀이니까 한번 다 알아두고 경험하세요. bliss고요. glee, 밑에 rapture, 그 다음에 beatitude, 또 exhilaration 이런 표현들 EX에서 한번 나왔던 다소 어렵더라도 파악하시고 이거 말고도 황홀은 좀 모아드려야겠어. 황홀 이거 말고도 뭐가 있죠? 오케이, ecstasy가 있죠. ecstasy, 선생님 ecstasy는 가방에 있는데요? 그러나 선생님 좀 나눠 먹자. 내가 이렇게 말했고 우리 민족은 좋은 건 나눠 먹는 좋은 아주 풍습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택배로 보내시고 아무튼 그 약이 이상한 약이 있는데 뭐 그거 먹으면 뭐 황홀해서 그러나 보다 뭐 이런 데지만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어휘를 많이 알게 되면 이 지적인 황홀감 정말 느낀다고. 그러니까 끝까지 해서 열심히 해서 우리 엑스테티 안 먹어도 효과는 받을 수 있어. 또 felicity, 오케이, felicity가 이거 배웠죠? 원래는 그 지극한 행복, 나중에 적절함이라는 뜻도 있지만 되고요. 또 알아야 될 게 여러분 The Seventh Heave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The Seventh Heaven. 직역하니까 제7천국인데 이 표현 유명한 표현인데 이건 성경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성경에 가시면 저 마태복음서 3장 8절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딱 해서 따지고 그러지 마세요. 네. 제7천국. 야, 하느님이 살고 있는 천국이다. 이렇게 나온 말이에요. 이왕 성경에서 나온 표현 하나 또 드릴게요. At the 11th hour란 말이 있습니다. 직역하니까 제11시에라고 돼 있는. 이건 다른 말이야. 이건 최후의 순간에. 이거 시험에도 종종 나오는 말이야. 제11시에 최후의 순간에. 이건 누가 보면 이제 바짝바짝 보면은 거기 보면 또 나오는 이런 말로 이게 보니까 제11시에 다 그냥 사마라 여인이 팍 나타나고 뭐 이런 식의 말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챙기시고요. 제후의 순간에를 저렇게 표현한다. 이거 말고 황홀이라면 앞에서 트랜스도 옛날에 배운 거 기억나요? 트랜스라든가 트랜스포트 이런 표현들도 함께 황홀이란 말로 옛날에 배운 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얘들도 함께 합시다. 자, 그런 다음에 오케이, 내려가서 3번에 유선네이제라는 우리 안락사라는 한데 이슈화되고 있는, 그죠? 가끔 막 이 문제가 이슈되고 이걸 합법화할 거냐 말 거냐 이슈잖아. 안락사, 유선네이저 옆에 동요 밑에 mercy killing, 자비의 죽임이라고 돼 있는데 뭐 말 되죠? 자비로운 죽임이다. 저기 네덜란드인가요? 우리 히딩크 아저씨 살고 있는 네덜란드가
안락사가 세계 최초로 합법화한 나라잖아. 거기는 막 아이고 힘들어 못 살겠네. 죽겠네. 그럼 누구 와서 죽이고 막 그럴지도 몰라. 예. 아무튼 안락사가 합법인 그런 나라가 네덜란드랜다. 야, 그런 게 다 있네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13가 엑스트라 가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엑스트라가 접두어지만 아예 단어가 있는 거 아세요? 엑스트라가 단어일 때 뭐죠? 이게는 단어일 때는 스페어와 함께 여분으란 뜻이야. 괜히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할 때도 그 주연 말고 엑스트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뭔가 주연 배우들, 필요한 배우들 이외의 남는 이런 말로 일단 알아두시고 1번에 보면은 extraneous가 있습니다. 자, 1번이 그래서 외부의 밖에서 온 그러나 2번 때문에 줘야지 관계없는 무관한 왜? 예를 들어서 우리 수업과 관계없는 밖에서 온 그럼 수업과 무관하잖아. irrelevant 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의미를 좀 주의하세요. 그래서 밑에 동요도 보면은 irrelevant, inappropriate, impertinent 이렇게 부적절한, 무관한이란 단어가 동요로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하시고요. 2번에 보시면 extravagant가 있습니다. 자, 많이 아시는 단어예요. 액센트 좀 주의하시죠. extravagant, 이음절로 해서 extravagant 이렇게 해서 자, 근데 낭비하는 1번 하시고 1번은 다 아세요. 2번, 쌤, 얘가 터무니없는 또는 지나친 괄호 안에 excessive의 동의어라니까. 예를 들어서 extravagant praise 칭찬하면은 이거를 무슨 사치스러운 칭찬 이러지 말고 어떻게 지나친 칭찬 이렇게 이해하랬어. 알겠죠? 그래서 뭔가 틀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원래는 사치스러운인데 우리가 나중에 지나친까지 간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치스러운 extravagant life를 살아가는 이런 그 사치스러운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한다면 명사로 spend thrift. 오케이. spend thrift. thrift와 spend를 붙여놓으면 he's a spendthrift. 그는 아주 낭비벽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miser, 구두쇠 반대말로 구두쇠는 miser잖아. 구두쇠는 돈 너무 아끼는. 이거는 거꾸로 막 돈을 펑펑 써대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14가 가서 for이라는 for, 멀리라는 이런 접도가 있습니다. 멀리, for. 여러분, for가 이제 약간 멀리면서 약간 부정적인 의미도 갖는 좀 새로운 접도입니다. 자, 첫 번째 forfeit이 있는데 여러분 얘는 주의할 게 워낙 많이 틀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 밑에 몰수 당하다 돼 있죠. 밑에다 몰수하다 적고 가입표 하세요. 몰수하다 쓰시죠. 가입표. 알겠죠? 이거 몰수하다 아니에요. 몰수하다 아니야. 그건 뭐냐? 몰수 당하다란 말이야. 몰수하다는 여러분 앞에서 배운 confiscate라든가 이런 단어가 이런 단어를 나타내는 거야. confiscate. 빼앗다 식의 단어도 많았잖아. 얘가 몰수하다, 압수하다 식이고 이건 빼앗기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거기 동의어가 지금 yield가 나왔죠. yield가 왜 내놓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또 동의어로 편하는 게 lose야. 오히려 잃다. 오케이. L-O-S-E lose 잃어버렸다. 자, 예를 들어서 I forfeited my car. 나는 내 차를 뭐죠? 몰수당했다야. 이해되죠? 이런 식. He forfeited his gun. 그는 그의 총을 몰수당했다. 경찰에. 오케이. 이해되지? 이런 식으로. 경찰이 그의 총을 confiscate 압수하겠지. 자, 구분하시고요. 그러다가 이제 명사 돼서 벌금 바로 fine처럼 명사로 이렇게 따로 몰수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forgo가 있습니다. 포기하다인데. 야, 이 forgo는 쉽네요. 야, 고도리 치다가 영어 배우는 것도 있고 속 편하네. 여러분 고도리 치죠. 고도리 칠 때 절대로 쓰리고 포고해서 포고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왜? 만약 여러분이 쓰리고 한 다음에 포고 이러면 친구들이 야, 이 돼지 같은 놈아, 니 혼자 다 처먹냐? 너 돼지야? 그런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와서 막 집단 구타할지 몰라. 그러니까 포고는 포기하세요. 이거 포기하다잖아요. 알겠죠? 역시 어떻게 보면 고를 멀리 하던데요. 야, 참 재밌네. 밑에 동요 좀 잡아놨는데. 자, 두 번째 역시 디저트는 의무나 맹세를 저버리고 뭐를 버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디저트에 ER 붙였던 디저트를 옛날에 어떻게 불렀죠? 탈영병이라든가 또는 탈옥수라든가 어때요? 자신의 의무 보세요. 탈영병, 탈옥수 말 되네. 뉘앙스 돼 있어.
또 가장 같으면 자신의 가족을 보살펴야 되는데 desert one's family, 자신의 가족을 또 저버리고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세 개 밑에 relinquish와 wave가 있는데 집합 표시하죠. relinquish는 부득이 마지못해 포기고 wave는 자발적으로란 말은 아주 willingly 하게 이렇게 포기하는 거. 두 가지 묶어서 이런 경우는 잘 해주시고요. 뭐 문제 없죠. 뭐 편안하게는 give up, 수거 뭐 give up이 포기하다니까 당연히 아실 거고. 오히려 재밌는 표현으로 throw in the towel이라는. 자, 여러분 우리 격투기 할 때 보면은 또는 권투 할 때 이 표현 충분하고 시험에도 종종 나오는 표현이에요. throw in the towel. 타월 던진다. 수건 던지는 거. 본 거 같지 않아요? 우리 K1이나 무슨 권투 보면은 너무 한 대만 일방적으로 맞아. 저 죽겠다. 저 어떡하냐 이럴 때는 자기 쪽, 링 쪽에서 확 수건이 날라오잖아. 이거를 오해에서는 땀 닦으라는 소리인가? 이러지 말고 이미 끝났다는 거야. 오케이? 포기할 때 수건 던집니다. 오케이. 그렇군요. 우리 수건 돌려만 봤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가서 넘기면 역시 forlorn이 나왔습니다. forlorn. 1번 버림받은, 정말 버림받은. 배도 좋고 우리 많이 예전에 배웠던. 그러다가 두 번째는 고독한 쓸쓸한. 우리 예전에 그 desolatele라는 단어 배웠는데 desolate와 딱 똑같은 모습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버려진 황량한. 그랬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박스 칠만 해요. 나중에 역시 외로운 쓸쓸한 이렇게 돼 있는 말이고요. 자, 잘 이해하시고 역시 이 forlorn은 특히 사람 같으면 뭔가 그 자신의 그렇죠. 자식이나 뭔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서 쓸쓸하고 이런 느낌이 많이 있어요. 유족의 느낌이 왠지 많이 드는. 유족들의 심정이 forlorn하고 아주 쓸쓸할 거. 남편이 떠났고 누가 여러분 유족을 영어로 뭐라고 하지? 오늘 유족이나 좀 알려 간단하게. 유족은 예전에 배우긴 했는데 워낙 중요하니까 사회에도 뉴스에도 맨날 나오잖아. 사고의 유족들. The bereaved family 이게 바로 유족입니다. 오케이? 유족을 The bereaved family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네 번째 역시 forsake가 나왔습니다. forsake. 자 역시 벗이나 가족을 버리다는데 이거는 관계나 이런 걸 좀 버리고 포기하는 이런 느낌으로 그대로 역시 포기하다 챙기시고 forswear는 swear가 맹세 아니야 맹세. 그래서 이건 맹세코 멀리하고 버리는 맹세코예요. 뉘앙스와 아주 똑같은 단어 기가 막힌 게 그 괄호 안에 마지막으로 그 제일 가까운 거는 주로 괄호 안에 넣어놨잖아요. observe 보시죠. observe. 자, 이 단어 기억나는 학생 observe. 예. observe. 예. observe. 업조가 박스 쳐서 거기 주얼도 그때 swear 했잖아. 그러니 맹세코. 만약 담배를 그냥 quit smoking 하면 담배 끊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forswear smoking 하면 내 하늘의 맹세코 절대 담배 안 피겠다. 내가 담배를 피나 봐라.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쓰는 말을 forswear smoking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15번에 for FRE가 있습니다. 자, 방금 나왔던 for와 for. 야, 이것도 재밌네요. 이거는 멀리라는 거고 FRE는 뭐예요? 이거는 역시 전이라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잘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 여기다 bear를 붙여보는 거예요. bear. 그러면 비교 좋잖아요. 이 for bear는 뭐죠? 이거는 품지를 않기 때문에 담배나 이런 걸 자기가 품지 않아. 참다죠? 이거는 미리 나타야. 그러니까 이건 조상이고요. 이해돼요? 이렇게 해서 비교 잘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이제 내려가서 이제 for boarding. 여러분 이 접두어 FRE는 보면서 얘가 이 앵글로색슨 접두어입니다. 앵글로색슨 접두어는 예전에 up이나 이런 것처럼 좀 단어들이 오히려 뒤에 붙는 게 쉬워요. 뒤에 거면 딱 알면 되는데 물론 여기는 boarding이 좀 오히려 어렵게 돼 있긴 하지만 여기는 앵글로색슨이라서 나중에 라틴어근 프리하고 항상 그 동의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for에 해당하는 프리를 한번 각각 다 하나씩 찾아보죠. 자, for boarding 같으면 역시 불길한 예감인데 역시 괄호 안에 presentiment 박스 치세요. 프리에서 배웠다고. presentiment 그러면 for boarding, presentiment, for boarding, presentiment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잘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2번에 for runner도 역시 프리 찾아보면 거긴 오른쪽 페이지 시노님에 나와 있네. 여기도 시노님 파트 밑에 있잖아. precursor 박스예요. forerunner, precursor,
forerunner. 이런 식으로 막 삐삐처럼 막 이렇게 익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foresight는 미리 보는 거 아니야? 여기도 사이트 보다와 연관된 괄호 안에 프리비전 박스예요. 이게 묶어서 하라고. 묶어서 하면 우리 힘든데 같이 좀 도와주며 살자. 이런 느낌이야. 비전 보다 알잖아요. 좋잖아요. 미리 보니까 이게 또 뭔가 선견지명. 쉽네요. 그죠? forestore는 뭐냐? 미리 막으니 얘는 뭐 좀 두 개 좀 잡을 수 있는 프리벤트도 좋지만 오케이. 옆에 프리벤트도 좋고 박스 치고 그 괄호 안에 preclude도 박스 치고요. 역시 프리가 들어갔죠. 역시 둘 다 막다. for는 프리가 있다. 과연 마지막 foretell도 선생님 프리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동의어 첫 번째 predict 박스체. 좋잖아요. 이렇게. 미리 말하고 predict도 프리가 미리고 DICT가 또 말하다 어근이고 딕셔너리 말했잖아.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정말 영어 단어 너무너무 한자 같고 토할 것 같다. 이런 태도로 그동안 많이 키워왔습니다. foretell, predict. 문제 없죠? 자, 이런 식으로 충분히 챙겨주시고 옆에 forecast라는 단어까지 기본 단어인데 그대로 동의어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6과의 헤테로하고 호모를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저 호모예요. 네, 가만히 있으세요. 네, 이 헤테로와 호모. 헤테로는 역시 other라는 다른이고요. 호모가 같은이란 말. 우리가 솔직히 제일 많이 쓰는 게 뭐 게이라고 하지만 뭐 그는 호모다, homosexual. 원래 homosexual 쓰잖아, 그지? 지금 고급어에는 들어있는다는데 나중에 우리가 heterosexual 하면은 여러분 대부분은 heterosexual이죠. 다른 이성을 볼 때 우리가 성적인 뭐 느낌을 좀이나 갖지. 동성을 보면서 느끼면 homosexual 그래. 혹시 bisexual이라는 학생이 있습니까? bisexual. bisexual은 이거 편한 걸까 골치 아픈 건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나 그냥 남자고 여자고 그냥 아무나 보면 그냥 웃긴다면 참 이상한 양성의 의라고 돼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헤테로와 호모가 반대 관계인데 첫 번째 1번에 heterodox라는 저 유명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heterodox. 역시 이단으라는 잘 유명한 괄호 안에 보면은 unorthodox라고 그래서 orthodox가 반대로 정통어거든요. 그러니 동의어 되려니까 on을 붙여서 그대로 이단어가 됐습니다. 이단 아시죠? 얘는 동요 좀 오랜만에 봐드릴게요. 자, 첫 번째 heretical, 그 다음에 dissident. 사실 dissident는 의견이 다른이었거든요. 하긴 뭐 의견이 다르니 뭐 나중에 동요 될 수는 있겠고요. nonconformist가 있는데 이거는 원래 어때요? conformist를 밑줄거서 원래 영국의 국교 아시죠? 예전에 영국 국교주의자를 우리가 nonconformist라고. 그러니까 non이 붙었으니 뭐 영국의 비국교도야. 영국 같으면 국교가 어떻게 보면 정통인데 그거에 아니니까 얘가 동요되는 것도 이해하시라고. 알겠죠? 원래 뜻은 이렇다. 그러니까 항상 그 단어의 어떤 경우는 자체 뜻을 알고 계셔야 돼. 그렇지. 다짜고짜 아무 생각 없이 동의하는 건 정말 위험하댔어요. 사실 sectarian도 원래 뜻은 다르죠. 원래 뜻은 뭘까요? sect가 교회의 종파나 분파냐, sect가. 그치? 그렇다면 sectarian은 분파의 뭔가 그러면서 뭐 분파주의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동의어 될 수 있겠고요. 자, 정말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heterogeneous는 역시 서로 이질적이고 서로 다른 그래서 밑에 miscellaneous가 나와 있는데요. 반대가 당연히 엔터님의 homogeneous. 오케이, 얘가 동종의 유사한. 이걸 잘 기억하세요. 동종의 유사한. 이해돼요? 이렇게 해서 같이 반대 관계지만 정확하게 기억해 놓으시고 이제 17과에 홀로로 가겠습니다. 자, 홀로. 홀로가 과연 무엇이냐? 홀로에 정말 홀로가 홀로 있네요. 그렇다고 혼자냐? 그건 아니고 홀로는 마이너한 접두어지만 great라는 아주 철저한 complete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홀로가 들어간 의미가 세서 바로 홀로코스트. 이거 정말 요즘에 뜬 단어예요. 정말. 왜? 원래는요. 얘가 잘 보세요. 원래는 그 화재에 의한 전멸도 좋고 밑줄거서 대화재 쓰세요. 그러니까 fire는 fire인데 great fire. 큰 불을 우리가 홀로코스트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돼요? 특히 이렇게 유태인 대학살. 그냥 학살 말고 특히 유태인 대학살을 우리가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옛날에 대학살은 옛날에 배웠잖아. 뭐 제노사이드나 막 등등 많이 배웠는데 이거는 특히 유태인 대학살.
독일에, 뭐지요? 할로코스트 기념관이라고 만들었대요, 얼마 전에. 이런 걸 보면, 이 단어가 특히 나치의 유태인 학살을 가리킨다는 걸 아셔야 돼. 꼭 유태인이라는 말 넣지 않더라도, 알겠어요? 그나저나 유태인을 영어로 뭐라고 그랬지? Jews라고 그랬어, Jews. 그래서, 발음을 Jews 하셔야 돼. 이걸 제우스라고 그러는 학생이 있는데, 세상에 이게 제우스냐고. 이걸 조스라고 그러는 학생, 조스. 이게 조스야, 이게? 조스? 그래서, Jews, 이렇게 해서, 주스를, 안 들어있더라도 바로 우리는, 또는 the Jewish, 그렇죠? the Jewish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없더라도 우리는 홀로코스트 하면, 유태인의 학살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밑에 시노님에 보면은, 우리 대학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massacre 동의를 봐드릴게요. mass가 대량이니까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slaughter, 원래 뜻은 도살이에요. 동물의 도살. 그런데 동물을 죽이듯이 사람을 막 도륙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량으로 죽이겠습니까? butchery가 정말 그렇죠. butcher라고 하면은 막 정육업자잖아요. 그렇듯이 이것도 slaughter와 같은 느낌에서 나온 말이고요. 도살. carnage, 역시 대량학살. 또 제노사이드가 그야말로 종족살인, 제니버스라는 어근이 있으니 이해돼요? 이런 것들 다 대량학살로 챙기시고 일반적인 살인이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살인은 그건 하미사이드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미사이드는 그냥 한 명 죽이는 거고 집단으로 죽이면 여기 있는 것들 쓰시면 돼요. 오케이. 자, 18번에 이제 하이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반대 하이퍼가 같이 나왔습니다. 하이퍼는 초과고 하이퍼는 아래야. 오케이? 반대예요. 여기는 고급에 있어서 안 나와 있지만 요즘 워낙 사회 문제 시대는 우리나라 중년의 당뇨병, 다이어비티스하고 어때요? 고혈압, 하이퍼텐션 얼마나 문제입니까? 그죠? 당뇨, 고혈압 중년의 아주 최고의죠. 그렇다면 고혈압이 바로 하이퍼텐션, 저혈압은 하이퍼텐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급에는 하이퍼텐션 제시되어 있는데 하이퍼도 그대로 저혈압. 저혈압이 더 무섭다는 얘기도 들어봤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하이퍼볼리가 있습니다. 과장. 그냥, 너무 친구가 과장을 많이 해서, 그냥 패벌리, 이런 식인데요. 과장이네요. 과장 아시죠? 동요 좀 볼까요? exaggeration, overstatement, 그 다음에, tall tale. 재밌는 표현입니다. 키가 큰 이야기, 선생님, 롱다리 이야기가, 이게,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키가 크면 이게 나중에요. 근데 발음은 좀 비슷해 보이는데 telltales하고 비교할게요. 이거 아세요? telltales. 이야기들을 말하다는. 이건 뭘까요? 이건 고자질하다입니다. 주의하세요. telltales는 고자질하다. 여기 talltale은 과장. 자, 과장하다 좀 더 드리면 배운 거 많아. talk big. 이것도 아주 크게 아주 튀게 말하니까 과장하다고. 그 다음에 blow up. 그치? blow up이라는 표현도 역시, 뭔가 과장. 이런 식으로 봤고요. 스웨그라는 것도 약간 좀 자랑하다지만 허풍치다 느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좀 허풍치면서 자랑하는, 이런 느낌이 쓰는 말이고. 그 다음에, 펌프라든가, 펌프도 공기 넣듯이 말이죠. 또 스트레치도 가끔 미국 사람들 잡아 펴다지만 얼마든지 왠지 충분히 저런 의미를 전달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뭘 드릴까? 이거 좋겠다. 수고로 이디엄으로 유명한 make a mountain out of a molehill이라는 유명한 표현을 소개합니다. make a mountain out of a molehill. 이것도 시험에 종종 나오는 말이에요. 사전에 찾아보면 침소봉대하다 돼 있을 거야. 침소봉대하다. 이거 선생님 한글 딸려서 어디 영어 해먹겠습니까? 침소봉대가 뭐야? 침소봉대? 작을 소, 큰데. 내가 수업 잘하니, 한자 잘하니 정말 좋잖아. 응? 다른 거 시간 없어서 못 써준댔어. 그럼 침소봉대. 정말 우리말은 한자면 끝난다. 작은 걸 크게 부풀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몰힐이 두더지가 땅 파고 이렇게 흙을 갖다 어떻게 쌓아놓지. 근데 이걸 산 취급을 하니 얼마나 부풀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해돼요? 엄청나게 부풀리는 이런 상황을. 예를 들어서 딱 그냥 저기 동생이 한 11시 되면 독서실 갔다 집에 오는 시간이야. 근데 동생한테 전화해보니까 전화기 꺼져 있고 막 연락도 없고 11시 한 20분 됐는데 그랬더니 엄마한테 바로 엄마 얘 집 나갔어 막 이런 식으로 빨리 이사가 막 이런다거나 뭐 하는 거야 이거 이런 경우.
이런 걸 막 부풀리고 그러는 거죠. 뭐 그렇지 않을 거야. 곧 들어올 겁니다. 기다리세요. 대신 술 먹고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번에 하이퍼 크리티컬이 나왔습니다. 원래 크리티컬 자체가 크리티컬을 밑줄거서 옛날에 배운 걸 비판적인 2번 중요한 위기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비판적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비판적인 게 over critical. 오케이 나와 있고요. 밑에 captious나 carping, fault finding 이들은 다 중요하니까 챙겨놨어요. 그래서 아주 헐뜯고 어떻게든 흠잡는 이런 모습. 자 19번에 보시면 역시 infrastructure가 있습니다. infrastructure. 인프라를 주의하실 게 예전에 한번 강조한 적이 있는데 밑에다가 안이라고 적고 가입해 왔어요. 여러분 인프라는 안이 아닙니다. 인트라가 아니고 INTRA 인트라가 아니고 인프라는 아래 오케이? 아래.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는 의외로 또 써 밑에다 내부 구조 쓰고 가입표. 이거 내부 구조 아니야. 내부 구조 아닙니다. 이건 하부 구조. 옆에 밑에 동이어 바로 substructure 세 번째 딱 표현해 substructure. 그리고 cornerstone. cornerstone도 초석이란 뜻이잖아요. 초석 말 되죠? 우리가 foundation 그렇죠? foundation도 뭐 우리 많이 쓰잖아요. 파운데이션 특히 외래로 많이 쓰죠. 여러분 여학생들 화장하실 때 뭐 기초 화장 파운데이션 메이크업. 오늘따라 파운데이션이 잘 안 먹는다 막 그러던데 다 도화지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도화지가 안 좋아. 그 다음에 또 우리 뭐 페데스텔도 기억하죠. 페데스텔이 이게 초석에서 동상의 받침대를 특히 페데스텔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표현들 함께 챙기시고요. 자, 이제 intrinsic은 안이래서 intrinsic 나왔잖아. 그래서 intrinsic이 내재하는 고유한, 자기 안에 들어있는 내재한. 편안하죠? 간단히 챙겨서 그대로 이해하시고. 저 고급 A에 나와 있지만 introvert라는 표현도 옛날에 extrovert와 반대로 역시 어떻게 내향성인 성격자. 나중에 EXTR, VRT 하면은 extrovert는 외향성 성격자. 양 두 쪽 다 있으면 뭐 MB를 이용해서 ambivert, 양향성 성격자. 우리가 누구나 양향성입니다. 누구나 친한 사람 앞에서 엑스트로버트적이고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인트로버트적이고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 앞에서도 막 엑스트로버트적인 사람을 이거 삐끼라고 그래. 삐끼는 처음 봐도 친한 척하고 막 이거 언제 봤다고 막 그치요? 오케이. 21번에 매크로와 마이크로를 보시죠. 이건 쉽죠. 매크로가 클 때 쓰고요. 그래서 매크로 이코노믹스 거시 경제학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건 당연히 어때?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미시 경제학이 되는 거지. 그래서 2번에 마이크로코스մ 소우주를 지나면 3번에 딱 나오잖아.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미시 경제학. 그러니까 국가 경제의 틀 전반적으로 해서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또 국가 전체의 어떤 막 GNP, GDP 이런 얘기하면서 논하는 게 거시 경제학. 내가 또 자세히 막 그래프도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말이지. 미시 경제학은 어떤 예를 들어서 결혼한 미시가 이제 시장 장바구니 보고 막 이런 식의 어떤 경제일까요? 야, 이거 정말 미시의 어떤 경제를 연구하나? 아무튼 좀 작은 안목으로 들여다보는 경제학. 문제 없죠? 마지막 네 번째 마이크로스코픽. 어때요? 현미경적으로 보이는 극미의 극소. 동이요. 옆에 인피니테시멀 밑에 정말 좋네요. 마이너투도 있지만 인피니테시멀이 극소예요. 오케이? 우리가 육안으로 안 보여. 육안을 영어로 뭐 이렇게 하죠? 육안을 the naked eye라고 그래. 눈이 나체네. 눈도 나체가 돼 있어. 그럼 이거 육안인데 여기는 안 보이는 not visible to the naked eye. 그러면 아주 정말 극소야. 막 바퀴벌레 혓바닥. 바퀴벌레 혓바닥 안 보인다고. 이런 경우.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러 꽉 열심히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봬요.